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 이학연 교수입니다. 여전히 이 공학은 이과, 또 경영학은 문과,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공학기술과 비즈니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즘 흔히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들 모두들 테크 기업이라고 부르죠. 이 기술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공학기술과 경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학도도 또 엔지니어도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고요. 또 관리자도 또 경영학도도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기술 경영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 기술과 경영, 이 두 세계의 중간에 서서 양쪽이 가진 조각이 무엇인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맞춰야 성공적인 비즈니스 퍼즐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 시작된 교육부의 4단계 BK21 사업 중에서 이 빅데이터 분야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빅데이터 분야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교육연구단의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비즈니스 포텐셜입니다. 이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다 이런 말이 나온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드뭅니다.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데이터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춘 그런 인재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현업의 빅데이터 활용 수요를 맞춤형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를 온디맨드 데이터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능력과 함께 비즈니스 마인드 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춘 그러한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교육연구단의 목표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1세기 가장 유망한 직업, 많은 매체들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뽑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과학자는 빅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해내는 사람들인데요. 이 데이터를 식재료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 과학자는 셰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정해준 레시피 그대로 따라해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가 아니라 이 식재료 본연의 향과 맛을 잘 알고 또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새로운 또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레시피를 연구하는 학문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레시피에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인공지능을 포괄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요즘 쇼핑몰이든지 아니면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든지 추천을 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유튜브에서 빅데이터란 키워드로 영상을 많이 검색해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SNS에서 서울과기대 태그가 붙어있는 피드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공적인 테크 기업들의 공통점은 이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취향에 맞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이고요. 게임 산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게임 산업에서는 고객 이탈률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유료 아이템을 마구마구 사주는 그런 유저가 게임을 그만둔다면 매출에 큰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게임 유저들을 분석을 합니다. 향후 한 달 이내에 이 유저가 이탈할 확률을 예측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그만둘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준다거나 게임 머니를 준다거나 해서 붙잡아두는 그런 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책 제목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을 포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굳이 이름을 왜 넷플릭스를 집어넣느냐. 그래서 넷플릭스 잘 나가니까 이렇게 좀 묻어가려고 책 한 권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한 10% 정도는 맞고요. 근데 넷플릭스란 단어가 우리가 검색을 할 때 구글링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넷플릭스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적인 뜻을 나타내는 대명사, 일반 동사로 확장이 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 봄날은 간다를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죠. 라면 먹고 갈래요? 무슨 뜻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넷플릭스 앤 칠? 넷플릭스 보면서 우리 집에서 좀 놀다 갈래요? 라는 거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 세상에서도 다양한 뜻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영화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월정액 요금을 내고 구독을 하죠. 구독 경제의 원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션계의 넷플릭스, 음원계의 넷플릭스,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 이 넷플릭스의 아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넷플릭스는 구독 경제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이 구독 모델을 앞세운 넷플릭스가
기존의 미국의 DVD 시장의 전통 강자였던 블록버스터를 망하게 합니다. 이처럼 듣도 보도 못했던 신생기업이 기존 시장의 정통 강자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재편해버리는 그러한 혁신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넷플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넷플릭스는 이 파괴적 혁신의 아이콘이 된 것이죠. 또한 넷플릭스의 초기 성공 요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것이 바로 맞춤형 영화 추천 시스템입니다. 이 고객들이 어떤 영화를 봤고 평점을 얼마를 매겼고 얼마나 보답했고 얼마 만에 몇 번에 걸쳐서 봤는지 이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고객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저마다 서로 다른 영화들을 추천을 해줬기 때문이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면 경영을 넷플릭스하다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혁신하다라는 뜻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이 구독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새로운 말이 아니죠. 여러분은 구독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신문을 떠올리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구독하면 다들 유튜브를 떠올리죠. 근데 사실 유튜브를 구독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독이라는 뜻이 사서 읽는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신문을 사서 읽을 때 월신문 대금을 내고 정기적으로 받아서 보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요금을 내고 읽다였는데 읽다라는 뜻은 빠져버리고 그냥 정기적으로 요금을 내다라는 뜻으로 확장돼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subscription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구독 경제는 원래 우리가 일회성으로 상품을 구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로 바뀜으로써 고객과 지속적인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구독 경제에서의 핵심적인 성과 지표는 매출액이 아니라 구독 유지율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그 다음 달에도 구독을 계속해서 하느냐는 거죠. 이 구독 고객 매달 우리 회사에게 돈을 꼬박꼬박 낸다라고 해서 이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매번 똑같은 먹이만 주면 실증 나서 금방 달아나 버리겠죠. 항상 새로우면서도 또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어야만 달아나지 않고 계속 구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려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이 맞춤안의 서비스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독 경제의 핵심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맞춤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간단하진 않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선택인 공유경제는 망하고 있고 언택인 구독경제는 뜨고 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사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공유주방이거든요. 배달하는 음식점들을 모아놓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다가 이 공유주방의 사장님들은 이 공간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월 구독료를 냅니다. 그럼 또 구독경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공유경제와 구독경제, 무언가 상품을 구매해서 소유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 또는 그런 사용하는 기능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죠. 공유경제는 잉여 자원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한다는 건데요. 그럼 잉여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당근마켓이나 에어비앤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공유경제의 키플레이어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반면에 구독경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유통업자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객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플레이어가 기업이 되는 것이죠. 돈 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공유경제는 사용할 때마다 지불을 하면 되는데 구독경제는 주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지불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카쉐어링, 차를 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차를 빌린 만큼 빌렸을 때 요금을 내면 되지만 자동차를 구독할 수도 있거든요. 차를 바꿔가면서 탈 수 있는데 월정액을 냅니다. 이렇게 지불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카쉐어링을 월정액을 내고 또 구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공유경제와 구독경제라는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서 이것들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이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구독경제 시장이 국내는 한 40조 정도, 또 세계적으로는 한 6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이 밖에 나가서 놀 수 없으니까 넷플릭스 구독해서 영화만 보고 또 쇼핑하러 갈 수 없으니까 쿠팡,
멤버십 구독해서 로켓 배송 받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라고 해서 급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완화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선한 아이템을 내세운 이 구독경제 스타트업들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IT 기업들, 또 최근 들어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 구독경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을 만들어 팔던 제조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독 형태로 바꾸고 있어요.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를 팔고요. 가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홈 서비스를 렌탈을 합니다. 심지어는 타이어를 팔던 기업이 타이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주행 거리만큼을 계산을 해서 요금을 지불하는, 즉 킬로미터를 팔고 있죠. 디지털로 연결만 되어 있다면 기존의 모든 제품을 서비스화해서 구독 형태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독 경제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요, 이 산업 간의 경계가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동차, 금융, 유통, 제조 이런 어떤 우리 산업이라고 부르는 바운더리 안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이 산업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모두가 한 곳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종국에는 절대 디지털화를 할 수 없는 일부 아날로그 산업과 나머지 모든 디지털 산업, 이 두 가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쿠팡이 미디어 OT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산업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 전공 간의 경계도 흐려질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역량이 되겠죠. 요즘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잘 쓰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를 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줄 알며 이 기술과 데이터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돼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볼 줄 아는 그 안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꼭 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